안녕하세요. 천하일색 그녀는 내 정운녀. 조선 세종대왕 시절 안동. 그곳에 두 집안이 있었다. 이준영의 집안과 성하라의 집안. 그들의 어린 시절 두 가족이 모여 앉아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자식들의 혼인을 미리 정해버린 것이었다. 정혼. 그것이 양가의 약속이자 운명의 실이었다. 성하라의 부모는 성하라에게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준영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으며 그가 상대방 부모와의 혼약에 의하여 자신의 남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준영은 부모로부터 정혼 사실을 들었음에도 성하라의 이름만 알 뿐 그마저도 중요하지 않았다. 어리석은 아이의 눈에는 정혼이라는 것이 그저 부모들이 그냥 하는 말일 뿐이었다. 성하라? 누구지? 그런 사람 있었나? 이준영은 자라면서 정혼녀를 완전히 잊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꿀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것은 한 청년의 방탕함과 그것으로 인한 추락이 시작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며 기다린 한 여인의 흔들림 없는 사랑 이야기다. 이준영은 타고난 총명함으로 고향에서 신동이라 불렸다. 6살 때 한문을 깨쳤고 10살 때 경전을 통달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마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분명 과거에 장원할 것이다. 이준영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이미 정해두었다. 장원급제. 그것이 이준영이 걷게 될 길이었다. 성하라의 부모도 알았다. 이준영이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지를. 성하라, 너희 남편은 분명 훌륭한 양반이 될 것이야. 성하라는 그 말을 듣고 자랐다. 자신의 정혼남이 언젠가 훌륭한 남자가 되리라는 믿음 속에서. 이준영이 16살이 되자 부모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양으로 보내자. 과거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한양으로 가야 한다. 이준영은 고향을 떠났다. 한양으로의 긴 여정. 한양은 생각보다 컸다. 거리는 북적거렸고 인파는 끝이 없었고 무엇보다 이준영이 고향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가득했다. 과거를 준비하는 양반들의 숙소인 유숙지에 들어간 이준영은 그곳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또 다른 청년들을 만났다. 모두 이준영처럼 과거의 꿈을 가진 자들이었다. 모두 이준영처럼 고향을 떠난 자들이었다. 하지만 이준영과 달랐던 점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방탕의 맛을 알고 있었다. 이준영, 넌 너무 공부만 한다. 한번 나가봐. 동료 청년 병준이가 이준영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어디로? 그곳이 좋은 곳이야.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 곳. 이준영은 거절했다. 하지만 병준이는 계속 끌었다. 결국 이준영은 따라갔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첫걸음이었다. 기생집에 들어선 순간 이준영의 눈은 동그래졌다. 향의 냄새, 옷깃의 색깔, 그리고 무엇보다 여인들의 웃음소리. 신참이군요. 한 기생이 이준영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은 홍이었다. 홍은 한양 기생 중에서도 가장 능숙한 자였다. 청년들의 마음을 읽는 데 있어서. 겁내지 마. 이곳은 천국이야. 그녀의 손이 이준영의 어깨에 닿았다. 그 밤이 끝나고 이준영은 변했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은 기생집에 가 있었다. 한 번 더 가면 정신 차릴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한 번 더는 없었다. 계속 더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마침내 3일에 한 번씩 이준영은 기생집으로 향했다. 공부는 뒷전이었다. 과거는 언제든 볼 수 있지 않아. 지금은 젊고 건강한 너. 이 시간을 즐겨. 병준이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렸다. 이준영의 주머니는 점점 비어갔다. 돈이 필요했다. 기생들을 만나려면, 술을 마시려면, 밤을 새려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버지는 의아했지만 가끔은 줄 수밖에 없었다. 뭐지? 과거 준비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 아버지는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 않았나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나? 아마도 후자였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영은 더욱 깊숙이 빠져들었다. 한양의 밤거리는 이준영의 무대가 되었다.
술집에서, 기생집에서, 착용 다과 판매점에서. 그의 모습은 고향을 떠날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옷은 흐트러졌고 눈은 흐려졌고 말투는 거칠어졌다. 내가 과거? 그런 게 뭐 어디 안 가? 밤중 술에 취한 이준영이 병준이에게 큰 소리쳤다. 관료는 뭐 하는 거야? 결국 다들 같은 놈들이지. 어차피 우린 양반이니까. 이준영은 자신의 신분에만 기대고 있었다. 그 신분이 모든 것을 허락할 것처럼. 하지만 인생은 신분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준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준영의 방탕한 생활은 계속되었다. 처음 과거에 응시했을 때 당연히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됐어. 다음 해 해봐. 그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같았다. 과거 시험은 이준영을 환영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은 자를 환영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봄날 이준영은 한양 거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또 다른 여인을 만난다. 어? 이준영은 무심결에 거리를 걷고 있었다. 숙취가 채 깨지 않은 채로. 그 순간 누군가가 지나갔다. 그녀는 이준영의 옆을 지나쳤지만 그 순간 이준영의 눈은 못 박혔다. 검은 머리카락이 햇빛에 반짝였다. 걸음걸이는 우아했다. 얼굴은. 이준영은 한 번 더 돌아봤다. 그녀의 이름은 유설이. 유설이는 고급 양반가의 딸이었다. 아버지는 관리였고 어머니는 양반가 출신이었다. 유설이는 한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성아라와 달리 그녀는 처음부터 도시의 여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설이의 눈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이준영이 자신을 뒤쫓아올 때 유설이는 이미 그가 누군지 알아차렸다.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 양반. 공부는 안 하고 기생집만 다니는 방탕한 청년. 하지만 유설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당신 실례가 되겠지만. 한 번의 만남 후 이준영이 거리에서 다시 그녀를 마주쳤을 때 유설이가 먼저 말을 걸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전 이준영입니다. 저는 유설이입니다. 그것이 둘의 첫 대화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유설이의 유혹. 유설이는 계산적인 여인이었다. 자신의 남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관료 중에서도 높은 직책을 가진 남자. 부유한 남자.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 이준영이 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가?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이준영의 집안을 알아보니 나쁘지 않았다. 과거에 합격하면 나도 당신을 따르겠어요. 유설이가 이준영 앞에서 말했다. 그 말은 이준영에게 달콤한 독약이었다. 꼭 약속인가? 네. 당신이 장원급제를 하면. 유설이는 높은 조건을 제시했다. 과거 합격이 아니라 장원급제. 하지만 이준영에게는 그것도 상관없었다. 그는 실제로 열심히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대신 그는 유설이를 만나는 데만 집중했다. 한양에서의 삶이 깊어질수록 이준영은 성아라를 완전히 잊었다. 정혼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졌다. 성아라? 그게 누군데? 병준이가 물었을 때도 이준영은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옛날 이야기야. 가족들이 정해준 아이인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뭐. 성아라의 존재는 이준영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오직 유설이만이 이준영의 세계 전부였다. 이준영이 한양에서 방탕한 지 거의 5년. 그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어머니가 위독하다. 이준영은 준비할 시간도 없이 짐을 챙겼다. 한양에서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갔다. 유설이와의 약속도 과거에 대한 꿈도. 오직 어머니만 중요했다. 고향으로의 여정은 길었다. 한양에서 5날 밤낮을 가야 했다. 그동안 이준영은 자신의 지난 5년을 돌아봤다. 하지만 후회는 오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고향에 도착한 그날 저녁 이준영은 거리에 나갔다. 어머니를 뵙기 전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그 거리에서 이준영은 또 다른 여인을 만난다. 어? 이준영의 걸음이 멈췄다. 거리를 가는 한 여인. 그녀의 미모는 한양에서 본 어떤 기생보다
심지어 유설이보다도 뛰어났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이었다. 그녀가 걷는 방식이었다. 모두가 고결했다. 모두가 맑았다. 혹시 여기 사는 분이세요? 이준영이 말을 걸었다. 여인은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저를 모르시는군요. 그 말에 무엇인가가 이준영의 가슴을 쳤다.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말만 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 걸었다. 그 이후로 이준영은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차지하게 했다. 유설이?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저 여인이 누구지? 이준영은 이웃들에게 물었다. 그 낭자는? 아는 게 없네요. 고향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이였다. 그저 간혹 거리에서 보이는 미인일 뿐. 이준영은 그 여인이 다니는 길을 파악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간다. 오후마다 물을 길러 간다. 이준영은 매복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인사만 했다. 여인은 그에게 반응하지 않았다. 제 이름은 이준영입니다. 한양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여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거듭되는 구애. 이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그 길목에 서서 여인을 기다렸다. 여름이 왔다. 햇빛이 따갑고 땀이 흘렀지만 이준영은 서 있었다. 뭐 좋으신 물건 있으시면 사다 드릴게요. 여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을이 왔다. 낙엽이 소복이 떨어졌다. 이준영의 옷이 낡아졌다. 제 집안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걸었다. 겨울이 왔다. 손이 얼고 발이 떨렸다. 뭔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문에 여인은 처음으로 이준영을 정면으로 봤다. 그 눈은 슬펐다. 당신은 이 도시에 왔으므로 이곳의 여인들을 돌봐야 합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미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났다. 이준영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이준영이 그 여인을 쫓던 몇 달 뒤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임종 때 이준영은 어머니 곁에 있었다. 네, 내 아들. 한양에서. 뭐 했니? 가쁜 숨속에서 어머니가 물었다. 이준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너는 성아라를 잘 돌봐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성아라. 그 이름이 다시 이준영의 가슴을 쳤다. 어머니, 성아라가 누구신가요? 너희 아내 될 사람이다. 어머니의 5일장이 시작되었다. 조문객들이 줄을 섰다. 그 중에서 이준영은 눈에 띄는 손님들을 보았다. 한 양반 부부가 한 젊은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구애를 하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당신이. 이준영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여인의 부모가 이준영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이준영을 보고 말했다. 자네가 우리 아라 정혼남 준영인가? 이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습니다만. 성아라의 아버지가 말을 계속했다. 우리 아라는 자네를 오래 기다려왔다만 이렇게 보기는 처음이네. 성아라는 놀란 듯 햇짐인 이내 침착하게 조용히 절을 했다. 이준영은 마치 청천벽력을 맞은 것처럼 멍했다. 당신이 성아라인가요? 네. 성아라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청혼. 어머니의 장례 후 이준영은 성아라의 집을 찾아갔다. 성아라 씨. 성아라를 부르자 성아라가 나왔다. 당신이 그 길에서 본 그 사람이었군요. 성아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당신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작 몰라 뵙고. 성아라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당신이 정말 미안해하신다면. 네, 정말입니다.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과거에서 장원 급제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준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유설이와 똑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다. 성아라의 눈에는 사랑이 있었다. 시험이 아닌 진정한 사랑.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준영은 한양으로 돌아갔다. 먼저 유설이를 찾아야 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유설이는 놀라며 물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장원 급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여인 때문입니다. 다른 여인? 사실은 제게 어릴 때 부모님들이 맺어준 정혼녀가 있었습니다. 성아라라고 합니다. 유설이의 얼굴에 경멸이 떠올랐다. 정혼녀? 그딴 옛날 약속이 뭐 하는 건데? 중요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럼 가버려요. 나는 승자와만 함께 할 거야. 유설이는 이준영의 손을 뿌리쳤다. 그렇게 유설이와의 관계는 끝났다. 공부의 시작. 이준영이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30 가까운 나이였다. 대부분의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준영은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성아라를 위해. 그 말이 이준영의 모든 동력이었다. 기생집은 절대 가지 않았다. 술도 마시지 않았다. 밤새 책을 읽었다. 유숙지의 사람들이 놀랐다. 이준영이가 변했네? 응.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 5년 전에 못한 공부를 이제 시작했다. 하지만 이준영의 뇌는 이미 녹슬어 있었다. 첫 시험 낙방. 두 번째 시험 낙방. 세 번째 시험 낙방.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했다. 너는 이미 늦었다. 다른 길을 가. 하지만 이준영은 가지 않았다. 기억 속의 성아라. 깊은 밤 이준영은 책을 놓고 성아라를 생각했다. 그 여인이 거리에서 자신을 피하던 모습. 그 여인이 장례식에서 조용히 절하던 모습. 그 여인이 조건을 제시하던 모습. 당신이 정말 미안해하신다면 과거에서 장원 급제를 하세요. 성아라는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었던 것이었다. 내가 장원 급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준영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이준영이 과거 시험에 응시한 지 거의 2년. 넷째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몸은 이미 늙어 있었다. 안경이 필요했고 손이 자주 떨렸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갈 여유가 없다. 이준영이 혼잣말했다. 성아라, 날 기다려줄 거지? 시험장에 들어갔다. 시험지를 펼쳤다. 이번에는 달랐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다. 마음이 맑았다. 성아라의 얼굴만을 생각하며 글을 썼다. 글씨가 흘러내렸다. 말이 이어졌다. 시험지를 제출했을 때 이준영은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된다. 발표 날 이준영은 금이 환양의 꿈을 이뤘다. 장원이 되었던 것이다. 한양의 거리에서 말 위에 앉아 어사화를 쓴 이준영을 모두가 박수로 맞이했다. 유숙지의 친구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하지만 이준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고향으로 향했던 길은 하나였다. 성아라. 이준영의 귀향은 축제였다. 고향 사람들은 모두 거리에 나왔다. 우리 이준영이가 장원이 되었다. 부모들은 자랑스러워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이 해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성아라는 조용히 집에만 있었다. 성아라 나왔어. 성아라의 집 앞에서 이준영이 말했다. 성아라의 어머니가 나왔다. 이준영 씨 축하합니다. 우리 성아라를 잘 부탁드립니다. 성아라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성아라. 이준영이 부르자 성아라가 천천히 나왔다. 그녀는 예전과 달랐다. 아니, 달랐다기보다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축하합니다. 성아라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군요. 이제 당신도 약속을 지켜주실 건가요? 성아라의 입가에 슬픈 웃음이 떠올랐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사실은 3가지 시험이 더 있습니다. 이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험이라니. 이미 과거에 합격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시험입니다. 사랑의 시험입니다. 성아라는 이준영이 진정으로 사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성아라가 말했다. 당신은 한양에서 한 여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유설이라는 여인 말입니다. 이준영은 놀랐다. 성아라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할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아라의 눈은 차가웠다. 만약 당신이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은 유설이를 완전히 잊어야 합니다. 아니, 유설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미 헤어졌습니다. 당신이 조건을 제시했을 때부터.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유설이에게 직접 가서 자신의 잘못을 말해야 합니다. 이준영은 다시 한양으로 가야 했다. 당신이. 유설이가 이준영을 보고 놀랐다. 왜 왔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당신께 용서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이준영은 무릎을 꿇었다. 저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름다움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신분에만 관심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이제 가요. 그리고 다시 보지 맙시다. 그렇게 유설이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이준영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성아라는 또 다른 시험을 제시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뭔가요? 당신은 관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오만합니다. 제가? 당신이 저를 처음 구해할 때 당신은 저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성아라는 정확했다.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당신은 이 마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요. 이준영은 성아라의 말을 따랐다. 매일 아침 이준영은 마을의 가난한 집들을 방문했다. 할머니의 집에서 나무를 했다. 과부의 집에서 밭을 일궜다. 손이 까지고 등이 아팠다. 이제 됐습니까? 아직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까지. 이준영은 계속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성아라가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다. 저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세요. 이준영은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저의 관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머물겠습니다. 당신 곁에서. 성아라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저를 기다려주었던 것처럼 저도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성아라는 이준영을 안았다. 이제 충분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임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3번의 시험이 모두 끝났다. 이준영과 성아라의 혼례는 고향의 모든 사람들이 축하했다.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성아라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웠던 것은 그 눈빛이었다. 수년간 기다린 시간이 이 순간에 모아졌다. 이준영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성아라, 미안합니다. 그 오랜 시간을. 괜찮습니다. 당신이 변했으니까요. 이준영이 관직을 내려놓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 것은 성아라의 말 때문이었다. 당신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준영은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 그의 업적은 소문났다. 새로운 이준영 현감이 정말 좋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 관운이 터졌다. 이준영은 점점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성아라가 있었다. 이준영과 성아라는 자식들을 낳았다. 아들 2, 딸 1. 성아라는 좋은 어머니가 되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에서 어머니의 사랑 아래에서 자랐다.
밤이 되면 이준영은 성아라에게 묻곤 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 건가요? 성아라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시간이 흘러 이준영과 성아라는 늙었다. 머리는 하얀색이 되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함께였다. 이준영이 한양에서 방탕할 때 성아라는 혼자 이 마을에서 기다렸다. 이준영이 유설이에게 홀려 있을 때 성아라는 자신의 정혼남을 믿었다. 이준영이 변하지 않을 줄 알았을 때 성아라는 그를 변화시킬 시험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랑이었다. 성아라, 당신은 나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당신이 처음 거리에서 저를 본 것처럼 저도 당신을 본 겁니다. 당신이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준영은 성아라의 손을 잡았다. 당신 같은 여인을 찾을 수 있었다니. 나는 정말 복받은 남자입니다. 우리 둘 다 행운이었어요. 이 긴 시간이 결국 우리는 만났으니까요. 100년 뒤 사람들은 여전히 이준영과 성아라의 이야기를 했다. 알아? 이준영 대감이 원래 방탕했대. 정말?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응. 그런데 성아라라는 여인 때문에 완전히 변했대.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어떤 버전에서는 성아라가 매정한 여인으로 그려졌다. 어떤 버전에서는 성아라가 성녀로 그려졌다. 하지만 사실은 그 중간 어딘가였다. 성아라는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능동적으로 이준영을 변화시켰다. 3번의 시험을 통해. 성아라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성아라가 단순히 기다린 여성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인 여성이었다는 점이다. 성아라는 자신의 정혼남이 변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조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은 모두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지혜다. 이준영이 남긴 교훈도 적지 않았다. 젊은 시절 방탕함은 많은 것을 잃게 한다. 하지만 그것이 회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 진정한 사명 앞에서 인간은 변할 수 있다. 기다림이란 수동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능동적인 행동이다. 성아라의 기다림은 이준영을 위한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이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둘째,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것. 셋째, 과거의 실수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넷째, 기다림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 다섯째, 인간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를 묻는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아라는 그 답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